안녕하세요. 모르면 손해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도 청년 농업인에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원예기술사 안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초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농업, 영농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기에 내가 이런 지원 사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농업은 이 다른 분야와 좀 다르게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농사라는 이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는 농지를 수반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초기 투자비나 초기에 정착 단계 때 이러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영농 창업에 있어서 초기 정착 단계 때 우리가 준비 로드맵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초기 정착을 위한 이 로드맵 강의에 앞서 우리는 이제 농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농사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 우리가 농작물을 길러내서 이를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어떤 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는 딱 요 정도 선인데, 이 농사라는 개념을 영농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농업으로서에 대한 수익 구조를 낼 만한 다양한 방법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영농 창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귀농은 말 그대로 리턴 투 파밍이에요. 농촌에 있다가 도시에 살다가 다시 이 농촌의 어떤 농업 또 농촌 이런 어떤 이 귀농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컨셉이 좀 더 맞고, 영농 창업이라는 단계는 어떤 농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창업이라는 부분이 좀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우리 청년에 해당하는 이 분들께서는 농산업 분야의 하나의 창업이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이 농업을 접근하는 다양한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귀농에 대한 개념과 영농 창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농업을 왜 창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창업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고 지원 사업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귀농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이 농업 쪽에 있어서에 대한 이 창업적인 마인드셋이 이제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귀농, 농사, 이 농업 요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업적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농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업을 창업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농업을 단순히 농사가 아니고 창업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10배 이상 많아질 거예요. 네, 기회는 당연히 뭐 100배, 1000배 이상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지원 사업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단순한 농업을 농사로 접근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또 농정과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초기에 영농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창업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농업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음의 컨셉에 따라서도 정말 초기 접근부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와 같이 영농 창업을 목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초기 정착을 위한 이 영농 창업의 준비 로드맵을 제가 포천딸기 힐링팜이라는 이런 이 하나의 독립창업농으로서 키워온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영농 창업 준비 단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당연히 작물 선정을 했죠. 그 다음 영농 기술 습득을 했고, 또 영농 규모를 선택을 하고 영농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딸기를 선택한 이유, 또 스마트팜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토대로 영농 장소를 또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농지를 선정을 하고 내가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어떠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가 바로 영농 창업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농업을 좀 준비하고 농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러한 내가 새로운 사업, 영농 창업에 있어서에 대한 초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저의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모든 지원 사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로드맵 수립 단계 때는 내가 어떤 농업, 어떤 컨셉의 비즈니스 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농업입니다. 농업은 가장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영농 기술 습득이에요. 따라서 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작물 재배에 있어서에 대한 기술 습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스타트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딸기를 선택했어, 또 엽채류를 선택을 했어, 뭐 열대과일을 선택을 했어, 뭐 축산이야, 뭐 과수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만약에 정했다면 그 항목에 품목에 따른 집중 영농기술 습득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들을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현장 실습 교육, WPL이라는 교육이 있고요. 청년 귀농 장기 교육, 그리고 귀농 닥터 이런 컨설팅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선도농가 현장 실습이라는 지자체 내에서 선도농가에서 직접 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농협에서 주관하는 청년 농부 사관학교, 또 이제 스마트 청년 창업 보육센터, 뒤에서 설명드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보육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농 기술 습득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농업을 내가 목표로 하고 농업을 정했다 그러면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정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바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농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창업이 스타트되기 이전에 정부의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 지원 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도 있고, 또 일반적인 전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화 지원 사업도 있고, 또 농식품부 관련된 특화된 지원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여러 가지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초기에 지원 사업을 받고 이 팜이 구축이 되고 영농 창업으로서의 어떤 초기 단계 때 잘 성장하기 위한 단계가 됐을 때는 여러 기술력 강화 차원에서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특허 인증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국가 R&D 과제를 또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농업은 단순한 농사가 아닌 창업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지원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식품부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어떤 사업 투자 유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농 창업에 있어서의 전체 로드맵 수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영농 창업에 대한 준비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작물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작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농가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다양한 컨셉의 농업을 몸으로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면 1차 생산 농가도 가보고 6차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는 또 복합적인 융복합 사업 경영체도 가보고, 또 예를 들면 뭐 치유 사업, 또 뭐 어떤 뭐 아쿠아포닉스라는 스마트팜, 또 뭐 에어로포닉스라는 어떤 스마트팜 기술, 또 일반적인 어떤 토경 노지 재배,
이거 다양한 컨셉들, 다양한 형태의 농업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본 뒤에 내가 작물과 이 BDC 컨셉을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또 영농 장소를 선택하고 농지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 초기 준비 단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농업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농산업 분야의 정부 정책 동향을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에 대한 이 방향성을 모르고 내가 이 분야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미래 전망이 밝은지,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인지,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 동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농산업 분야의 정부 정책 동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에 대한 어떤 이 국정 과제로서 현재 그래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농업의 어떤 확산 정책은 뭐냐면 27년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그리고 기존의 재래식 또 스마트화가 되지 않은 농업 전체 30%화 한다는 이런 스마트팜화, 스마트 농업화 정책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동향에 맞게끔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면 누구보다 또 혜택을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스마트 농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또 도 단위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4개 권역의 스마트 혁신밸리라는 우리 첨단 온실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또 임대 농업에 대한 또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점차 계속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팜이 아니어도 이 농업의 정책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 분들을 각 지자체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지원 혜택을 알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산업 주요 정책 사업 및 청년 농업인 창업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영농 창업에 있어서 또 우리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받아야 되는 지원 사업 중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농업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일단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에 해당되는 분들께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녀 학원비라든지 생필품 구매라든지 교통비, 도서 구매 등 내가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 때 초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월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총 3월에서 4월 내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융자자금 5억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5억 원이라는 융자자금을 받았을 때는 1.5%에 대한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5년 거치 20년 상한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큰 혜택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농업 쪽의 영농 창업을 하기 위한 그 초기 자금으로서는 너무나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융자 자금과 이러한 영농 정착 지원금 말고도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제 농지은행에서에 대한 농지 임대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 농업인 선정 이후 3년차 때 1,800평이나 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청년 농업인이 농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죠. 자, 그리고 당연히 농업 관련 직불제도 지원이 되고요. 또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또 1대1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나 농업 쪽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 또 어떤 투자 유치, 또 이제 판로 개척, 이러한 것들이 청년 농업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선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발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면평가예요. 서면평가는 우리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신청서 내에는 5개년에 대한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원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지원하거나 이거 이외의 사업을 지원할 때도 내가 어떤 컨셉, 어떤 모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영농 계획서에 잘 작성을 하셔서 서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면 평가가 통과된 우리 예비 청년 농업인들께서는 다음 면접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면접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자세, 그다음에 영농 창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이전에 내가 농업을 창업을 또 청년 농업인 제도를 이용할 청년분들께서는 기존에 창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작물에 대한 선택, 내가 하고자 하는 영농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많은 농가 방문을 통한 나에게 맞는 농업,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만 39세가 넘어가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또 귀농자 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지원 제도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은 융자자금 5억은 동일하고요. 1.5%에 대한 고정금리에 5년 거치 20년 사간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만 50세 미만까지 후계농업 경영인에 선정이 됐을 경우는 청년 후계농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지만 영농 정착 지원금이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 후계농업 경영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 경영인 혹은 청년 농업인 제도에 선정되신 분들께서 5년 동안의 어떤 영농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시거나 농업에 있어서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하신 분들께 또 한 번의 선발을 통해서 융자 2억에 대해서 0.5% 고정금리로 어떤 지원 사업이 지원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농어촌 희망재단인데요.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대학생이야. 근데 청년 농업인 제도를 지원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인으로서 영농 창업을 할 거야. 자, 이런 대학생 분들께는 대학교 3학년 이상이 됐을 때 내가 한국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지원했을 때 선정이 됐을 시 학비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학업 장려금을 250만 원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이 학교 내에서 의무적인 어떤 농업의 어떤 강의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의무 조건이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인으로서에 대한 어떤 창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가 대학생의 신분이고 청년 농업인 제도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꼭 농어촌 희망재단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는 요 탄탄대로라는 것을 좀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농업 관련된 또 청년 농업인 제도, 후계농 제도, 또 보여드렸던 농업재단에 대한 지원 사업, 또 사업화에 대한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우리 이 청년 농업인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라는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보기 쉽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가서 지원 정책과 여러 가지 어떤 주거 농지,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에 관련된 창업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탄탄 창업 가이드란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 때, 정착 단계 때, 성장 단계 때에 대한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과 이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탄탄 정책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영농 창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농업인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를 직접 들어가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대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 탄탄 창업 가이드가 있고 정책이 있고 뭐 탄탄 도움, 탄탄 소식이라는 이런 이제 이 항목들이 있고요. 밑에 종합 정보를 보면 또 나한테 맞는 구분에 맞게끔 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지원 정책 누르시면 지금 농업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한 이 자료들이 무려 3,700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정책에 관련된 거. 자, 종합 정보로서 정책에 관련된 이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정책 정보들이 무려 10,000건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탄탄대로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정부 K 스타트업, A 스타트업, 이 창업 정보 플랫폼 각 지자체별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다양한 어떤 경로로 인해서 우리가 막 혼동도 많았고 지원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탄탄대로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런칭한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농업 관련된 지원 정책 사업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탄탄대로를 꼭 활용을 하셔서 계속 아주 자주 빈번하게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과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탄탄 창업에 대한 가이드 한번 볼게요. 가이드를 딱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 농업을 준비하는 단계 때부터 진입, 정착, 그리고 성장 단계까지 아주 가이드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내가 준비 단계 때는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지, 제가 좀 앞서 설명드렸던 관련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전부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한테 맞는 교육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교육과 준비 단계 때가 지나가면 이제 진입 정착 단계가 오겠죠. 진입 정착 단계 한번 볼게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링크뿐만 아니고 후계 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공공임대 농지 매입, 다양한 이 정보들이 이제는 다른 곳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이 탄탄대로에 전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성장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떤 CEO 과정이라든지 교육, 추가적인 어떤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탄탄대로 이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청년 후계농 분들께서 우리 청년 농업인분들, 또 후계농업인들, 또 귀농자분들, 또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선생님께 전화드리고 또 이 관련 농식품부 전화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탄탄대로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 농업에 관련된 지원 정책과 정부 정책 사업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지원 사업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에 대한 또 창업 포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탄탄대로에서는 결국은 지역에 나오는 지원 사업들도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크로스 체킹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 간에 이러한 창업 포털들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창업 포털이 있고요. 전남은 전남 청년 창업농 타운이 있고, 경북은 경북 청년 농업 포털이 있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또 경기도 창업지원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에 대한 어떤 창업 플랫폼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올라오는 모든 공고나 정책 사업들은 결국은
탄탄대로에 다 수집이 되고 정렬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탄탄대로만 보셔도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을 놓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농업 창업 지원센터도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거 이외에도 기관이라든지 어떤 관련 학교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도 이렇게 창업 포털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A 스타트업이라는 농업 쪽의 창업 지원 포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탄탄대로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산업 분야,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모든 정책 사업과 지원 사업이 모이는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K-스타트업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타트업은 농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농업이라는 분야는 빅블러 시대라 그랬죠. 이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한 비즈니스가 됐어. 그래서 이 농업을 문화, 역사, 관광, 스포츠 모든 분야와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융복한 비즈니스가 됐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와 상관없이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K-스타트업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마감 공고들이 있어요. 신규 공고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마감 공고문을 보시고 농업에 관련된 분이 뭐가 있는지, 또 기존에 어떤 이 사업들이 나왔고 이 지원 사업의 금액은 얼마인지, 사업 계획서 양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관련 공고를 누르시면 매년 이 정부에서는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바로 여기 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문이 있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모든 부처의 지원 사업들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농식품부는 총 8개의 사업이 있고 226억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럼 내려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사업화 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농식품부 관련된 사업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지금 보면 농식품부 관련된 사업 이렇게 있죠.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팅,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 판로 지원 사업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탄탄대로 위주로 이런 농업 관련된 창업 정보들을 많이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성장 단계 때 또 추가적인 어떤 스케일업이나 어떤 이 농업을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접목하면서 나에 대한 경영체를 또 확장을 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케이스 스타트업도 같이 활용을 하시라는 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